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가 대응에 있어서 또 강력한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고 그게 바로 또 9월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제 영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영상은 삼성중공업의 계약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반등에 대한 시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기억하실까요? 반등 시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반등 시기에 오늘은 그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할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날이니까 어제 영상도 보시고 오늘 영상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일단 어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고 조회수가 수천회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이런 관심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아가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국민주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유동성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주가에 분명히 긍정적인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이 누르시는 좋아요 하나하나는 더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되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삼성중공업 대박이라고도 함께 외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참여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자, 시작해보죠. 일단 삼성중공업의 반등 시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기에 이 미중회담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미중회담의 핵심은 우리 삼성중공업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핵심은 역시나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이거든요. 미국산 원유와 미국산 천연가스를 구매해서 써라, 이런 안건은 이미 지난번에 있었던 미중회담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실제로 오고 왔던 내용이고, 그죠? 이미 이야기가 오고 왔었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죠.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중국 입장에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라고요. 자, 근데 우리 입장에선 이제 미중회담에서 이런 에너지 공급망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랑 삼성중공업의 주가랑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이 모멘텀을 잘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모멘텀인지를.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미국은 지금 전 세계 최대 원유 생산 국가이자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맞나요? 자, 이런 원유와 천연가스를 더 많은 국가들에게 수출하려고 하고, 그렇게 더 많은 국가들에게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건 단순히 미국이 돈을 벌기 위함은 아니에요. 미국이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미국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간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의 공급망, 미국 중심의 패권이 형성되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미국산 에너지를 쓴다는 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이런 패권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렸죠. 이란도 때렸죠.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중국에게 저렴한 원유를 공급하던 국가입니다. 하나둘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올해 2026년 미중회담에서도 중국과 이 에너지에 대한 협의를 또 안건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더 써라 라고 미국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산 에너지가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시아라든지 유럽이든지 이런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운반선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 특히 이 천연가스가 대목인데,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FLNG 수요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미국은 이미 델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1호기는 누가 수주했죠?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했어요. 그럼 2호기, 3호기 남아 있고, 그죠? 앞으로 델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더 많은 FLNG 건설이 시작될지 모르는 모멘텀이 미중회담에 있는 겁니다. 미국산 원유와 미국산 천연가스를 더 많은 국가들이 쓰면 쓸수록 우리 삼성중공업이 만들고 있는 이 고부가치 해양산업, FLNG 산업이 더 큰 사이클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를테면 이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란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진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모르죠 또. 근데 어쨌든 그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카타르도 고객에게 인도해야 되는 천연가스가 없어서 미국산 천연가스를 땡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존도가 점점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 의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가는 근데 왜 이런 상황이냐? 사실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주가가 안 올라요, 선생님.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매매 동향을 봤을 때 JP 모간이 5월 말부터 계속 매수를 해서 330만 주 모았거든요. 신한투자도 240만 주 모았고, 한투도 240만 주, 골드만도 210만 주. 참고로 외국계 증권사들은 제가 지지난주가 계속 보여드렸죠. 중요하다고. 수급에 대해서 2022년 그리고 2025년도까지 이미 수년 전부터 밑에서 만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이 주식을 매집해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만 싹 팔았다가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수년 전부터 이 만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방송해왔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꼭 보세요, 꼭 챙기세요, 빅사이클 다가옵니다 계속 말했던 사람인지라 삼성중공업을 얘네들이 어떻게 운전했는지를 계속 보아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공매도로 주가 찍어 누르다가 5월달부터 떨어지는 내내 주식을 사고팔고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아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떨어지고는 있지만 왜 모아갈까요? 떨어지는 순간이 저렴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왜? 삼성중공업의 2026년 2분기 실적을 보면 계약 내용을 어제 IR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오픈을 해드렸잖아요. 매출 비중이 어떻습니까? 환율이 낮을 때 계약했던 건들이 이번 2026년도 2분기 매출에 반영이 됐어요. 인식이 많이 됐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22년도, 23년도 매출 인식 비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환율이 낮을 때 계약했던 건들이 감소하고, 이제는 고환율 시대에서 계약했던 건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3분기, 4분기부터. 절정은 2027년도부터예요. 근데 이런 3분기, 4분기 슬슬 이제 환율이 1,300원 후반부터 1,500원대까지 이런 고환율 부근에서 계약했던 것들이 슬슬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건데, 놀라운 건 2028년도까지 운반선 상선의 슬롯이 이미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슬롯이 가득 찼어요. 그 매출 비중이 50%까지 차지를 할 거고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매출로 인식될 게 쌓여져 있고, 그 중에 이제 FLNG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FLNG를 뭐 델핀 1호기 수주하고, 지금 뭐 캐나다부터 아프리카까지 막 수주하고 있는데, 아니 델핀 1호기만 수주해도 그게 지금 1호기에 4조 3천억이잖아요. 이 정도 규모인데 왜 주가 못 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얘가 계약을 수주를 해내온다고 해서 그게 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매출이 인식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건조율에 따라서,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사에게 인도가 딱 되는 순간, 이론적으로는 고객에게 인도가 되면 다음 분기에 딱 매출로 찍혀요. 근데 사실상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건조율에 따라서 매출로 점점 주가가 인식을 해주죠. 이제 수주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FLNG 작업에 들어가면서 작업률이 올라가면서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고객사에게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주가는 점점 그걸 반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선 부분에서의 계약 구조가 고환율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두 자릿수로 들어갈지 모르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FLNG까지 모멘텀이 붙는 거예요.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건들이 있고, 근데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중 회담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에너지 패권의 공급망에 의해서 FLNG가 더 중요해지고, 더 필요해지고, 더 많이 필요해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은 미국의 FLNG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은 누군가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FLNG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 누굽니까, 여러분? 삼성중공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록이 투자를 한 것이고, 블랙록의 자회사가 델핀 프로젝트에 투자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금 동시에 갈 거란 이야기예요. 커플링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중회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겠죠.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중국이 더 많이 사기로 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에너지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가도 올라갈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정리 한번 해보죠.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건 계약 구조 때문이다. 삼성중공업은 계약을 하면 수주를 하면 그걸 즉시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합니다. 선물 환해지로 미래의 달러가 얼마다라고 고정을 하고 고객사에게 인도를 하면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달러가 뭐 1,300원이든 1,400원이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고정한 값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도 올라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도가 됩니다. 맞나요? 근데 저환율 당시에 수주했던 건들이 2026년도 2분기 당시에 많이 반영이 됐고 점점 저환율 당시에 계약했던 건들이 비중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고환율 당시에 계약했던 건들이 2026년도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수익성이 올라가는 계약건들이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시즌이 2026년도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반기에 주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미중회담 이벤트고요. FLNG 이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FLNG는 단순한 미래의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 실제 계약이 터지고 있고 1호기만 수주했음에도 불구하고 4조 3천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미중회담에서 내용이 중요한 거죠.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중국에게서 더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은 FLNG 수요는 더 늘어날 테고 자연스럽게 뭐 운반선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FLNG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삼성중공업은 일감이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수익성이 높은 계약건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기와 미중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함께 맞물리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는 너무 저렴한 거예요.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 보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연락을 남겨놓으면 대응은 제가 해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이라고만 남겨놓으세요.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 그랬죠? 지금 이 하반기부터 반영될 것들을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을 하면 44,000원이 적정 주가란 말이에요. 왜 적정 주가죠?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치, 그걸 바탕으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잖아요. EPS. 주당 순이익 이런 게 무슨 소용일까요 싶지만 외인과 기관들이 계산기를 두들길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괜히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앞으로 얼마를 벌어올지를 계산해서 그걸 PER이라고 하는 배수를 적용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해서 지금 이게 비싼지 저렴한지를 판단하거든요. 그들한테는 지금 이게 반토막난 주가인 거예요. 적정 주가에서 반토막난 주가예요. 너무 저렴한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쓸어모았던 물량들을 여기서 다 안 판 겁니다. 아주 일부의 물량만 판 거예요. 그리고 또 저렴하게 모아가고 있죠. 매번 개미만 당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만 보고 두려워하니까. 난 그게 너무 속상해요. 주당 순이익에 PR을 더해보니까 44,000원이 적정 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적만 놓고도 그래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드렸던 FLNG가 추가로 계약이 되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기대감이 있지만 실적과 연결되는 계약 구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실적을 위한 계약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가고는 있지만 아직 실적이다 라고 하는 계약은 없단 말이죠. 그 마스가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부터 반영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야, 실적이 이렇게 좋아서 막 주가가 올라가네. 야, 삼성중공업이 44,000원이야? 야, 랠리 터졌네. 근데 여기에 마스가 프로젝트 더해줘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해상 데이터 센터까지 더해줘봐요. 마스가 프로젝트랑 해상 데이터 센터는 지금 삼성중공업에게 안겨다주고 있는 계약 수주권들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주는 그 기대감이 지금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것 뿐이지, 주가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람들 분위기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야, 삼성중공업 실적 대박이래. 야, 근데 얘네 마스가 프로젝트도 남아있고 해상 데이터 센터도 남아있어. 그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충분히 주가가 8만원, 10만원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건 애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중공업의 주식 수를
모아가는, 늘려가는 관점으로 여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추후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함께 매도하고 나오면 되겠죠. 맞나요? 오늘 영상이 잘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자,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이 주가라는 게 올라갈 걸 알아도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지는데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부 다 이제 대응의 차이잖아요. 대응의. 근데 이 대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대비하는가의 차이이잖아요. 맞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대응이라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삼성중공업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니까 아는 거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동산 원유 에너지,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거고,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공급처에게 찾아가겠죠. 그게 미국이고, 그래서 실제로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의존도가 올라가고, 왜냐하면 미국산 에너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너네 걸프 해협 우리가 공격할 거다. 그러면은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통행을 막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미국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과정에서 미국산 에너지 의존도는 더 늘어나고 있고, 미국산 에너지가 더 높아지면은 미국에서 출발하는 선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섹션 301 법안에 의하면 그게 1년간 지금 유예거든요. 1년간 유예됐어요.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걸 또 모르시는데 큰일입니다. 끄고 나갈까봐. 섹션 301에 의하면 1년간 유예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면 거기에 부담금을 매깁니다. 이해되세요? 중국에서 저렴하게 선박을 만들더라도 그 중국산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 항로를 이용하면 너넨 돈을 내야 돼. 이거예요. 저렴하게 사더라도 너네는 수십 년 동안 우리한테 돈을 내야 돼. 이거거든요. 미국한테는 어쨌거나 이득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뭐라 그러죠? 우리 미국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미국산 선박이나 동맹 국가를 이용하면 그런 부담감은 없을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를 미국산 선박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미국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미국산 에너지를 쓰려면 중국산 선박이 아니라 미국 배를 또 써야 돼요. 미국 동맹 국가의 배를. 그럼 자연스럽게 삼성중공업의 사이클이 도래하게 되겠죠. 이제 보이십니까? 삼성중공업은 지금 단순한 기업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역사책에 기록될 순간이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님들, 여기까지 영상을 길게 또 시청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허투루 말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조사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여러분께 방송에 담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방송에서 담아드리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섹션 301 1년간 유예라 그랬잖아요. 이 유예 조치가 풀리는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중간선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전에 미중회담이네요. 9월 달. 미중회담에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갈 겁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무역 협정이 정해질 테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11월 달 중간선거까지 쭉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 어떤 식으로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들이 몇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될지 확대가 될지 감소가 될지 수많은 변동성이 시작되는 구간인 거예요. 9월, 10월, 11월. 근데 이 구간에서 내가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뭐 잡주다, 못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몇몇 분들이 있으신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주가가 정말 못 올랐나요? 삼성중공업을 수년 전에 방송할 때 2024년도였고, 구독자분들 꼭 보세요, 빅사이클 예언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2024년도였어요. 그때 이 주식 7,000원, 8,000원 했습니다. 7,000원짜리 주식이 35,000원까지 올랐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많이 오른 것에 따른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다만 그 조정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채권금리 이슈가 있고, 삼성전자 수급 이슈가 있고,
삼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에 이런 아쉬움이 있고 과도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이제 집 나간 외인들이 돌아올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지시죠. 3분기, 4분기는 삼성중공업의 수익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된다. 나아가서 FLNG 수주하자마자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건조율에 따라서 주가가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런 고수익성 해양 산업에 대한 매출 인식도 늘어나게 될 거다. 영업이익 두 자릿수를 기록할지 모른다. 근데 9월 달에 미중 회담이 기다리고 있어요. 11월 달에는 섹션 301의 유예 조치가 풀릴 이벤트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선박 사이클에 집중한 이벤트가 기다리죠. 이거 아직도 고민될까요? 제가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떨어져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는 확고한 기준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처럼 이런 광기의 상승을 보여주기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분위기 때문에 올랐던 거거든요. 분위기 때문에 전 국민이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삼전닉스를 주목했고 투자 열풍이 불 때 삼전닉스만 딱 주목하도록 만드는 단일 레버리지 정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 광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예전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테마주처럼 급등하는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이잖아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형태가 펀더멘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우상향이 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삼성중공업에게도 기회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외인들은 대비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JP모간과 골드만이 왜 이 조식을 5월달 이후로 계속 모아가고 있겠어요. 떨어질 때마다. 기회 맞습니다. 함께 공략하시죠. 화면에 보이는 번호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번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7371 7454 삼성중공업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의 기술적 분석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삼성중공업 대박이라는 댓글 응원도 잊지 마시고요. 나아가서 우리 채널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